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건 말이죠. 교육에 대한 최근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에듀코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어원 자체에서도 아까 좀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뇌과학에서는 교육이란 뭐냐 이런 걸 이렇게 써놨어요. 뇌과학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냐면 봐요.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뇌한테 정보가 들어오면은 뇌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존의 머릿속에 이전에 들어와 있는 정보나 지식과 비교를 해요. 맞춰봐요. 연계를 해봐가지고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뇌가 새로운 의미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봐요. 누가 만들어가요? 누가 만들어가요? 뇌가 만들어간다니까. 뇌가 누구예요? 그럼 바로 학습자예요. 학습자. 학생이에요. 학생.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학습의 주체가 누구야예요? 아이야. 그러니까 요즘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봐요. K라는 부부가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상적인 교육. 아이들이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말이 아이들 대할 때 억지로 무엇인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분위기만 여건만 만들어주면 자기들 스스로가 배워나간다. 그러니까 학교는 바로 어떤 것이냐?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예요. 그렇잖아요.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잘 가르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그러니까 교육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이란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가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세계 교육의 흐름의 방향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아니 뇌과학이 있다니까요. 제가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철학이 이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저는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인간은 학습이 가능한가? 인간의 노출자는 어디서 학습이 가능한가? 여기 이제 결론상 들어보면 이걸 뇌로 말하자면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이 가소성이란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봐요. 이걸 영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하거든요.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플라스틱도 이렇게 이쪽으로 누르면 그대로 있고 이쪽에서 누르면 그대로 있고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뇌는 발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주면은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뇌 기본 구조 안에서 연결이 이루어져요. 어떤 자극을 주면은 그걸 때 조금 어려운 말하면 시냅스가 형성이 돼. 이제 뒤에 가서 내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시냅스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요. 가지고 뇌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이나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 가지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뇌에. 얼마나 뇌가 가소성이 강하냐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만약 왼쪽 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왼쪽 손을 관하는 뇌가 말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손을 관하는 뇌를 도와줘 가지고 오른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맹인이 시각을 잃었을 때의 경우에는 시각과 관련 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뇌가 옆에 있는 청각 기능과 연결해가지고 청각을 더 발달시켜줘요.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이게 뇌라는 것이 굉장히 참 대단한 것인데 예를 들면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뇌의 연구를 보면 머리에 물이
이 머리에 말이죠. 뇌가 어린이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가운데가 물이 차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물숫자하고 수두증이라고 해요. 그 아이들의 뇌를 보면 말이죠. 정상인 뇌보다 10분의 9가 물이 차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떠냐? 어렸을 때 뇌가 어떻게 하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면서 생활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지고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뇌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진화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이 여부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뇌의 10분의 1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 맞아요. 수수증 환자들이 정상인들 못지않게 생활한다니까요. 이것도 뇌의 가소성이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망아지나 이런 것은 뭐예요? 금방 태어나자 그냥 몇 시간 만에 뛰어다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진화의 역사가 준 신이 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이 성숙된 상태에서 태어났다거나 뇌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인간은 뇌의 가소성은 줄어들고 학습의 능력도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미성숙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뇌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변화시키며 나가면서 적응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인간은 어떤 변화든 간에 적응해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의 가소성이에요. 뇌의 이 가소성 때문에 학습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뇌의 가소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는 엄청난 잠재 능력과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세요. 그럼 정확합니다. 이게 인간은 뇌는 말이죠.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게 어떤 자극을 주면 말이죠. 뇌는 그 기본 구조 안에서 연결이 돼요. 다른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신경세포 끊임없이 연결이 돼요. 뉴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뇌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살면서 자극을 받고 경험을 하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뇌가 연결이 이루어져가지고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 그걸 가지고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머리가 좋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뇌과학 측에서 본다면 뇌과학적인 머리가 좋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신경회로가 치밀하게 연결된다. 시냅스가 형성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금 있으면 되게 이해가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경험을 하면 할 때마다 뇌는 그 안에서 신경세포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게 바로 이거 동그라미가 뉴런이에요. 뉴런인데 지금 이쪽에 뉴런이 이렇게 엉성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시냅스예요. 시냅스. 이게 뉴런 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냅스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시냅스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 이 시냅스 활동 결과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에는 뉴런이 몇 개 정도 있냐면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500개도 있다고 하고 잠깐 1000억 개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의 이 뉴런은 말이죠. 이 신경세포는 그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안에가 세포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상돌이 오고 하나 또 확색돌이 오고 1000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수상돌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가지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극을 받을 때마다 이 시냅스가 형성돼가지고 이 밀도가 굉장히 발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뇌가 이 상태에서 훨씬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어떤 연결 같은 게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그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신경회로예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도중에 길이 떨어졌다면 연결이 안 돼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초미축이 이렇게 만약 여기에서 여기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길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잘 안 돌아가요. 이 신경회로라는 것은 어떤 거 같냐면은 우리가 산에 길 있잖아요. 길 있으면 처음에 길 낼 때는 어때요? 숲을 제치고 가려는 길이 없지. 이게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다행히 쉬운 길이죠. 안 느려지잖아요. 그게 바로 신경회로예요. 이 시냅스 연결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이 전기 신호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극을 받을 때마다 또는 어떤 것을 배운다거나 경험을 할 때마다 뇌는 끊임없이 발달한다는 거. 그게 뇌의 속성이에요. 그냥 보시죠. 이게 그 시냅스 구조인데 이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뒤에 얘기가 지금 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의 신경세포고 이것이 하나의 신경세포예요. 이게 핵이고 이게 세포체고 이거 세포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시냅스라고 쓰이는 이 부분이 동그랗게 이제 전기 신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축색돌기를 통해 가지고 축색돌기 말단을 통해 가지고 이거 여기하고 이게 수상돌기요. 이 세포의 수상돌기인데 이 사이가 틈이 있어요. 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mm에 5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죠. 그래도 자반 이 틈이 있어가지고 이 전기 신호가 다음 이 신호 세포체 뉴런으로 갈 길이 막혀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학물질을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 수상돌기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을 여기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면은 전기 신호가 여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냅스 소포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이걸 딱 터뜨려 가지고 이걸 타고 화학물질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요. 건너가고 가지고 이게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용체가 딱 붙으면서 세포막이 열리면서 이온 통로가 딱 열리면서 다시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이 전달이 돼요. 이 과정이 1000만 분의 1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틈이 1mm에 5만 분의 1이라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틈을 가리켜 시냅스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 이 전체를 시냅스라고 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기억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말이에요. 이 수용체에 계속 그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오돌토돌하게 돋아났다고 해가지고 이걸 스파인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인 부분 조금씩 부풀어 올라와요. 이 부풀어 오는 과정에서 뇌가 여기다가 기억을 저장한다. 이 부분을 스파인이라고 해요. 기억도 여기서 저장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시냅스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뇌에 시냅스가 어느 정도 얼마나 많으냐면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태양까지 개미 있잖아요. 개미. 좀 많은 개미를 줄을 세웠을 때 거기를 3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더 가야 한다. 반절을 더 가야 하는 만큼 그렇게 많다고 해요. 우리 몸에. 근데 우리 그 뇌를 가리켜 우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그만큼 시냅스가 많. 그 많은 시냅스 작용 결과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교육은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